코로나다, 전쟁이다 하여 세상이 참 어수선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삶이 기술이라면 배우고 가르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삶이 매일매일 희열로 충만하고 희망으로 가득하다면 무슨 재미겠습니까? 완전하기는 하겠지만 예쁠 것 같진 않습니다. 희망하고 절망하고 성취하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예측이 있지만 반전이 있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아라스피 때 어쩌면 삶도 기술일지 모르겠습니다. 절망 속에 희망을 보고 가엾고 쓸쓸한 나를 위로하는 것은 관념이 아니지요. 그것은 실천이고 습관일지 모르겠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나를 빨리 알아차리고 생각만 해도 가슴 뛰고 눈 반짝이는 곳으로 데려갈 수 있는 능력, 여기저기 허술하고 헐거운 일과 삶의 공국들을 새로운 일과 생각들로 촘촘히 채워서 나를 몰입시켜 가는 것, 그리하여 나의 삶이 충실하고 경계에 자유롭다 느끼게 만드는 힘, 세속적 욕망에 흔들릴 때마다 내게 선한 의지가 있는가, 의와 직은 살아있는가, 호연지기와 역사식으로 나를 잡아주는 일, 이들이 관념이 아니요 의지요 습관이라면 삶은 기술일 수도 있겠다. 만약 삶이 기술이라면 가르치고 배울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진리는 동서와 고금을 가리지 않습니다. 서로 통하며 승하며 영속합니다. 리차드 칼슨의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않는 10가지 지혜를 동양고전의 경구와 대비해 보겠습니다. 아는 바가 유한하여 다 하지는 못했으나 뜻이 있기에 반드시 언젠가는 마치겠습니다. 옥은 쪼지 않으면 그릇이 되지 못하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도를 모릅니다. 이런 까닭으로 옛날에 왕이 된 자는 나라를 세우고 백성들에게 임금 노릇을 하며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을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비록 좋은 안주가 있더라도 먹지 않으면 그 맛을 알지 못하고, 비록 지극한 도가 있더라도 배우지 않으면 그 좋음을 모릅니다. 이런 까닭으로 배운 연후에 부족함을 알고 가르친 연후에야 막힘을 알게 됩니다. 부족함을 안 연후에 스스로 반성할 수 있고 막힘을 안 연후에 스스로 힘쓸 수 있으니, 그러므로 말하기를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한다. 즉 교학성장이라고 하였습니다. 리차드 칼슨의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않는 삶의 지혜 10가지를 동양고전의 경구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지금의 당신의 고민이 10년 후에도 유효한지 한번 살펴보라. 리차드 칼슨의 소소한 것에 연연치 않은 삶의 기술 첫 번째 나오는 경구입니다. 인생의 원칙은 2가지다. 첫째, 사소한 것에 연연치 말라. 둘째, 모든 문제는 다 사소하다. 이것만 알면 삶의 평온함은 당신의 것이다. 이것을 맹자 1호편의 군자 유종신지우 무일조지원, 이것과 통합니다. 무릇 군자는 개인의 입신영달이나 자잘한 하루아침 걱정거리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이웃과 사회의 평안, 나라와 인류의 평화 같은 큰 화두를 안고 평생 염려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종신지우의 실천적 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리차드 칼슨의 2번째 말입니다.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라.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을 미루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은 하나도 이루지 못한 채 인생은 사라져버린다. 이것은 대학에 나오는 물류본말 사유정시, 지소선의 즉근도이란 말과 통합니다. 사물에는 근본과 말단이 있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먼저 해야 하는 일과 나중에 해야 하는 일을 깨닫게 되면 그것은 곧 도에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리차드 칼슨의 3번째 경구는 이렇습니다. 불완전한 상태에 만족하라.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다. 단지 지나치게 집착하고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반드시 어떤 식으로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지려 할 때마다 자신에게 제동을 걸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동양고전하고 한번 견주 한번 보겠습니다.
기정민민 기민순순, 즉 정치가 헐겁고 이렇게 맹맹하면 그 백성이 순박해지고, 기정찰찰 기민결결, 정치가 너무 살피고 똑똑하면 백성이 못되게 된다. 화해복지소위, 즉 화라고 생각되는 데서 복이 나오고 복해화지소복, 복이라고 생각되는데 화가 숨어있다. 숙지기극,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기무정,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없다. 정복위기라, 올바름이 변하여 이상한 것이 되고, 선복위요, 선한 것이 변하여 사악한 것이 된다. 인짐이, 사람이 미역되어도 기일고구라, 실로 한참이다. 시성인방이 불알, 그러므로 성인은 뭐가 있으나 다치게 하지는 않고, 염이불귀, 예리하나 잘라내지는 않고, 직이불사, 고드나 너무 뻗지는 않고, 광이불효, 빛나나 눈부시게 하지는 않는다. 리차드 칼센의 네 번째 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한 번 이상 남을 칭찬하라. 마음은 있으나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다. 자신이 상대를 얼마나 좋게 생각하는지를 들려주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또한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된다. 칭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몇 초밖에 안 되지만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 모두에게 그날 중 최고로 멋진 시간이 된다. 이것은 무죄칠세라는 말과 통합니다. 재산이 없더라도 마음으로 할 수 있는 7가지 보시가 있다는 얘기죠. 첫째, 화은시, 얼굴에 화색을 띠고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이요. 둘째는 은시, 말로서 얼마든지 베풀 수가 있으니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 부드러운 말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셋째는 심시, 즉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이요. 넷째는 안시, 호의를 담은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처럼 눈으로 베푸는 것이요. 다섯째는 신시, 몸으로 때우는 것으로서 남의 짐을 들어준다든지 일을 돕는 것이요. 여섯째는 상좌시, 때와 장소에 맞게 자리를 내어서 양보하는 것이요. 일곱째는 찰시, 굳이 묻지 않고 상대의 속을 헤아려 알아서 도와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산이 없더라도 남에게 보시할 수 있는 7가지의 그러한 지혜라는 얘기죠. 리차드 칼슨의 5번째 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에 대한 비판에 동의해보라. 모두 당신의 유연성에 놀랄 것이다. 자신에 대한 비판에 적대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에게 자신이 내린 결론이 정확하다는 확신을 갖게 만들 뿐이다. 이것은 군자는 자기에게 구하고 소인은 사람에게 구한다. 군자는 뜻대로 안 되는 일을 모두 자기 탓으로 돌리고 스스로 반성과 노력을 거듭한다. 타인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 그러나 이 반면 소인은 자기 실력과 노력보다는 남의 힘과 도움에 의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한다. 강교한 술책과 아첨과 원망과 조바심으로 밤낮을 보내게 되고 듣기 좋은 말에만 기울이고 비판을 경험한다. 리차드 칼슨의 이 삶의 지혜는 6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갖고 싶은 것 대신 갖고 있는 것을 바라본다. 자신이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종이에 적어보라. 건강하고 밝은 아이들, 화목하고 든든한 부모 형제, 배우자, 인정 많은 이웃들, 친구들,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눈을 돌리면 행복은 늘 자신 곁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공곡유란, 즉 문득 빈 골짜기를 지나다 홀로 향기롭게 핀 난초를 보며 노래를 지어 불렀다는 공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즉 남의 알아주지 않아도 군자는 개의치 않고 자족할 줄 안다라는 뜻입니다. 리차드 칼슨의 7번째 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공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라. 의미는 성취란 무엇일까? 큰 돈을 버는 것, 승진하는 것, 인정을 받는 것, 오로지 외형과 물질적인 성취만 집착하지 말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도록 하자. 두말할 필요가 없는 얘기입니다. 8번째,
자랑하고 싶은 유혹을 떨쳐내라. 겸손과 내적 평안은 나란히 존재하는 것이다. 타인에게 자신의 유능함을 증명하려는 욕망이 이것이 적은 사람일수록 얼굴에 평온함이 가득하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고 애쓸수록 사람들은 등 뒤에서 흉을 보고 속으로 경멸한다. 이 또한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고전에 관한 여러 가지 경구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이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날아온 공을 반드시 잡을 필요는 없다. 미안하다고 거절을 한다고 해서 친구를 소중히 생각 않는다거나 무례하고 냉정한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희생되었다고 느끼지 않도록 언제 어떤 공을 잡아야 할지 알아야 하고 선택해야 한다. 이 역시 추후 적절한 동양고전의 경구로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리차드 칼슨의 마지막 경구입니다. 자신을 제1순위 채권자로 생각하라. 금전 계획을 세울 때 다른 천국의 지불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불하라. 다른 사람들의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저축을 미루게 되면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자신을 돌볼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남을 도울 수 없다. 이 말은 천상천하 유아독전, 하늘과 땅에서 내가 홀로 가장 존귀하다는 이 말과 통합니다. 내가 있고 나서 남이 있는 것이고 이 세상 모든 이타는 이기가 다름 아니란 그런 얘기죠. 수처작주 입처계진, 머무는 곳마다 참되고 처해진 곳마다 주인이 되라는 가르침이니 당연히 주인 되는 곳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이상으로 리차드 칼슨의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여기에 나오는 10가지 지혜를 동양 고전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추후 시간 날 때마다 보완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대욱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